네, 오늘 현장 출동에서는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악습을 고발합니다. 네, 지난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주 지역에서는 모두 91명의 지방의원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는 끊이질 않는 고질적인 악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CNB 광주방송이 제8대 지방의회 취임을 앞두고 문제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입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5명과 사무원 5명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공무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목적은 선진정책 견학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관할구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방문한 곳은 파타야 산호섬과 방콕 아시아티크 등 태국의 대표 관광지, 야생 원숭이가 있는 공원을 탐방하고 반딧불 체험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스페인과 프랑스로 떠난 서구의회 소속 의원 6명과 직원 3명은 상무 소각장과 관련해 마드리드의 소각 발전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관광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반인과 함께하는 패키지 여행으로 떠난 데다 방문할 기관과 사전 합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만 가가지고 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패키지로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일정을 빼가지고 이런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연락은 했는데 이제 밑에 이제 직원들이 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쪽은 또 스페인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이처럼 외유성 해외 연수가 반복되는 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연수 목적의 대부분은 국제적 안목 확대. 이렇다 보니 장소는 관광지로 구성되고 결과 보고서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준비부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수를 가려고 하는 목적들을 좀 의원들끼리 명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찾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시설들이나 관공서를 찾아서 먼저 컨택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가버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관광 전통 많은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외유성 연수를 해외 연수 심의위원회가 견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CNB 광주방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대 의회 임기 동안 광주 지역 기초의원들이 신청한 해외 연수 35건 중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대부분이 구의원과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고 시민단체 비율은 평균 30%에 불과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원회라는 건 전문성을 갖고 좀 밀실 있게 좀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견을 명확히 표출해서 잘못된 부분을 또 이야기해서 좀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위원회죠. 시민사회단체도 가끔 한두 번씩은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여전한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연수. 단순한 여행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의회에 내실 있는 계획 마련과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 네, 오늘 현장 출동에서는 풀뿌리 의회 이것만은 뿌리 뽑자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이번엔 피감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연수를 떠난 지방 의원들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네, 풀뿌리 의회 이것만은 뿌리 뽑자 지난 시간에는 기초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의회가 감시해야 할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연수를 떠난 사례였습니다. 광주시 의원 3명 중 2명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광주시의원 6명은 중국 구룡자동차와의 업무 협약을 위해 중국 양저우로 3박 4일간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활동 경비를 지원한 건 광주시의회가 아닌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 광주시가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돈을 받아 해외 연수를 떠난 겁니다. 특히 해당 위원회는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 2016년 2월에는 의원 3명이 7박 8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연수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1,100만 원대 여비를 지원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교육위원 4명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경기도와 인천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CNB 광주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광주시의회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연수를 떠난 것은 총 6번. 광주시의원 23명 중 무려 15명이 다녀왔고 2번 이상 다녀온 의원도 3명이나 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됐든 명백히 잘못된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은 어떠한 특혜성, 금품 제공 또는 편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훼손되었을 때 실제로 시정이나 구정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기관이 얼마나 많은 금품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감독의 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피감기관이 제안한 연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면 의회 예산 혹은 자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처럼 피감기관 예산 받아서 가는 것 근절해야죠. 이렇게 피감기관이 요청해온 사례들이 있으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본인들이 그 예산을 사용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를 보고 오더라도 의미 있는 해외 연수가 될 수 있고 피감기관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떳떳하게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지 법안은 제정돼 있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 네, 오늘 현장 출동에서는 풀뿌리 우에 이것만은 뿌리 뽑자 3번째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의원들의 황당한 해외 연수에 이어서 이번엔 부실한 의정 활동입니다. 네, 풀뿌리 우에 이것만은 뿌리 뽑자 이번엔 의원들의 기본이 되는 의정 활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과연 본인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박수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방의원의 대표 활동인 조례발의. 하지만 광성구 모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대표 또는 단독 조례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구의 모 의원은 구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대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구의원은 총 65명. CNB 광주방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들의 지난 의정 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례발의 성적은 서구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의원이 대표 또는 단독으로 발의한 조례가 평균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한 동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은 남구가 평균 12건을 한 반면 동구는 1.2건에 불과했고 특히 동구의원 중 2명은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1.8건으로 가장 적은 5분 자유 발언을 한 북구는 의장을 제외하고도 무려 5명이 전혀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적 과제인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의 세금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민들은 이처럼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표에 당선된 의원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지방 의원들이 막상 당선되기 전에는 공약이나 약속 같은 거를 많이 내놓는데 그게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자기들의 이제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선거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다짐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 지역 구청장과 구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당선돼 의회의 감시 역할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의 같은 당이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고, 과연 의원들이 얼마나 본연의 그 임무인 집행부를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 비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당 소속의 구의원, 시의원들이 평소에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좀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런 평가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올해 광주 지역 자치구의회 의정비 인상률은 서구 2.4%, 남구 2.3% 등 전국 평균인 1.2%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가까이 오른 의정비만큼 의원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 오늘 현장 출동에서는 풀뿌리 이후에 이것만은 뿌리 뽑자 4번째 보도를 이어갑니다. 자칫하면 의원들의 쌈짓돈이 될 수 있는 업무 추진비를 분석했습니다. 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공통경비 외에도 업무 추진비가 주어집니다. 원활한 공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데 자칫하면 쌈짓돈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 지방의회는 얼마나 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박수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광주 모 의회 의장은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며 20만 원이 넘는 특산품을 구입했습니다. 사비가 아닌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겁니다. 또 다른 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휴일에 1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회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대까지 허용되는 업무 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감시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서구, 동구의회는 사용한 장소를 기재하지 않아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 남구는 대상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모두 시간을 표시하지 않아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어 사용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 이용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북구와 남구는 대부분의 목적을 간담회로 일관해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업무 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되고요. 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 업무 추진비 같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의회 스스로 자세한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조례 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업무 추진비를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사용한다. 이거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야죠. 시민사회 단체의 영역에서, 주민운동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구의회, 시의회 압박을 해야 되겠죠. 또 일부 시민단체는 의장 등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 추진비가 과도한 특혜라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을 때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그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업무 추진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업무 추진비를 없애야 마땅합니다. 특히 개인에게 주는 업무 추진비는. 월급 받고 일하는데 공통적으로 개인이 돈을 쓰는 부분을 왜 세금으로 충원을 해주냐라는 거죠.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주점에서 이용하거나 동료의 선물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
네, 오늘 현장 출동에서는 풀뿌리 이후에 이것 많은 뿌리 뽑자 5번째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방의원은 우리 동네를 위해 힘쓰는 지역 일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 안에서 갖는 권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의원들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 지역 구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어떤지 박수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임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 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비리와 부실한 의정활동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자 보수를 주는 대신 의원 활동에 충실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원의 겸직은 여전합니다. CNB 광주방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 지역 구의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가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남구의회는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9개 항목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무총리 등 공익을 위한 직업만 겸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비해 제한이 적다 보니 겸직 비율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관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친한 시의원들을 통해서 구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잘 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자칫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본인들의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로부터는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원들이 감시해야 할 광주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광주 지역구 의원 9명이 새마을의 임원을 겸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겸직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조항이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신고 없이 새마을의 임원으로 활동한 겁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겸직 신고 의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시민의 세금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되는 역할, 한편으로는 그 보조금을 몇 푼이라도 더 이렇게 타내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역할.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의 임원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정활동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는 의원들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일을 병행하게 되면 비리를 저지를 위험도 높고 또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당선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은 두세 가지 일을 하기는 좀 벅차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임금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겸직을 안 하고 시민들의 발휘 될 수 있도록 평균 3,600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광주 지역 구의원. 연봉제로 전환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의원들의 부적절한 겸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 네, CNB 광주방송은 그동안 제7대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원들을 뽑는데 선거운동 보존 비용만 4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제8대 지방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펼쳐야 할지 박수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주 지역 지방의원은 91명. 이들은 오는 8월 12일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지지율이 10%에서 15%일 경우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이거나 당선될 경우 전액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도 덕분입니다. 이는 돈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출마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대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 지방의원 후보에게 돌아간 보전 비용은 광주 시의원 14억과 구의원 23억 등 총 41억 2천만 원. 이외에도 정당 보조금과 투 개표 비용 등 많은 세금과 주민의 노력이 투입됐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많은 대가를 치르고 선출된 이번 8대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선거비를 보전해주는 이제 선거 공영제 때문에 저는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민들의 혈세로 선거를 치르고 또 당선돼서 의회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그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저는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역시 주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인 만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세금도 많이 들었고 지역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리는 이제 근절돼야 되고 정직하게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죠. 당선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특정 정당에서 대거 당선돼 의회의 감시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정 정당에 같은 소속이라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본래의 순수한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깊은 성찰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지역민 유권자분들께서도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뽑힌 그러한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가 되면 지방 분권이 더 강화가 될 거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더 부여받을 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실력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선거공영제를 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그 당선자나 그 낙선자들한테 지급하는 구조가 됐다면 그러면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의원들로 시작하는 제8대 지방의회.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의회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박수지입니다.